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손 잡고 신간회를 조직하다입니다. 교과서 65쪽이에요. 자, 여러분들 슬프게도 선생님이 이 영상을 몇 번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찍었는데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 빠지고 힘들게 찍고 있는데 어쨌든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소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 신간회라는 단체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만든 조직이었어요. 게다가 1920년대 민족운동 단체 중에서 이 신간회가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단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시험에도, 고등학교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잘 정리를 해둡시다. 먼저 신간회라는 이제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국내 민족운동은요, 이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로 크게 이제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둘은요, 서로 지향하는 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조화되지 못하고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을 벌이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족주의 계열 내부에서 또 한 번 분열을 했던 거예요. 바로 타협론, 비타협론자들이었죠. 타협론자들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이 지금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인정하고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인 권리를 얻어서 활동을 하자. 그들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정치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자치운동을 벌이게 됐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타협론에 반대했던 비타협론자들이 이들을 비판합니다. 야, 일본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하면 어떻게 독립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타협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해요. 이렇게 이제 민족운동 세력이 여러 갈래로 분열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일본이 원하는 바였어요.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죠? 민족을 이간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였잖아요. 실제로 그 의도대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분열이 되면 이제 민족운동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해서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협론자들은 이걸 우려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활동하고 있던 사회주의 계열에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힘을 합치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60만세 운동에서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가 힘을 합쳐서 한번 대규모 운동을 준비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라도 할 수 있구나. 우리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열망, 그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계, 특히 비타협론자들과 사회주의계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신간회였습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져서 전국 곳곳에 이제 지회가 만들어졌고 굉장히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신간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강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강연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식, 민족의식을 고취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강연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 역량을 갖추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본의 탄압과 차별,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강연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제 주로 집중을 했던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동운동, 이 농민운동은 처음에는 이제 생존권 투쟁이었죠.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생존권 투쟁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운동들이 조금 더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바뀔 수 있게끔, 항일운동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방금 배웠던 사건, 이제 광주학살 항일운동에 깊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걸 서울 학생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서울 학생들이 같이 항일투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이제 관여를 했던 이제 신간의 지도부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돼요. 그래서 새로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그 지도부들이 대체로 일본의 통치에 협조를 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일본에 강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체가 소극적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이제 항일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회주의 계열 내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야, 차라리 이럴 거면 단체 해체시키고 말자. 이러면 단체에 있는 게 뭔 소용이냐 하면서 이제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 내부에서 해소를 주장합니다. 신간의 해소요. 해소라는 거는 이제 나중을 보고 우리 미래를 보고 지금은 일단 해체를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31년에 신간회가 이제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20년대 잠깐 이나마 힘을 합쳤던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연대가 끊어지게 됐어요. 다시 한번 다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신간의 자매단체가 하나 있었거든요. 신간회는 그 당시 이제 국내 민족운동 중에서도 남성들이 중심이 된 단체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도 이제 교육을 받고 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많이들 이제 민족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도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나뉘어져 있던 계열들이 힘을 합쳤던 거죠. 신간회가 힘을 합치니까 거기에 이제 흐름에 맞춰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여성들도 함께 힘을 합쳤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근우회입니다. 그래서 근우회에서는 이제 부인들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연 활동 같들을 해서 여성들의 정치적인 의식 그리고 민족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